또다시 돌아온 요데지의 도란도란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인디게임들이나 철권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락을 하며 놀다가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수다를 떨러 왔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의문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는 것만 좋아하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100% 싫어할 만한 요소를 왜 꼭 집어넣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유야 있겠죠. 유저들이 싫어하지만 회사 생각도 해야 되니 넣는다던가, 아니면 모두가 싫어할 만한 요소지만 내가 나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역시나 머리 아픈 건 때려치우고 제가 보기에 유저들은 이거 무조건 싫어하는 요소인데 게임에 왜 넣을까 생각되는 거 몇 개만 좀 찝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딱 생각 드는 게 뭐냐면, 고의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기술력의 문제 같은데, 바로 그래픽 좀 오버되게 만들려고 하다가 최적화 말아먹는 상황, 아니면 심지어 그래픽도 구린데 최적화도 구린 게임들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걸 예로 들자면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나 라우어 1 PC 버전 요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픽은 나름 좋은 편이고 게임도 참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최적화가 게임을 못할 정도로 안 좋아서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둬야 했던 슬픈 게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그래픽도 구린데 최적화도 안 좋았던 건 호그와트 레거시나 드래곤즈 도그마 2 요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네요. 호그와트는 그래픽도 그닥인데 게임이 너무 참신하고 재밌어서 최적화 구린 와중에도 열심히 해서 엔딩까지 봤던 게임이고요. 이게 진짜 게임은 잘 만들었는데 출시 때 가격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플랫폼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얼리 액세스로 3일 먼저 플레이하는 거 요런 것도 좀 짜증 났었고, 심지어 최적화까지 개말아 먹어서 그 이후에 패치를 계속 했는데도 최적화가 안 좋아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게임이었어요. 게임이 재미라도 없었으면 진짜 대차게 쌍욕만 했을 텐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드래곤즈 도그마 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구린 편인데 최적화가 안 좋아서 또 많이 짜증났던 게임이에요. 게임의 재미도 좀 고만고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적화 문제는 고의적이라고 보다는 기술력의 문제니까 오늘 수다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바로 레터박스 고정인 게임들이에요. 사실 전 게임을 하다가 컷신 나올 때 레터박스 생기는 건 약간 영화 같은 연출 요런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싫어하진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컷신이든 플레이든 그냥 모든 화면에 레터박스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 특이하게 몇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경 안 쓰는 분들이야 많을 수 있습니다. 레터박스가 있으면 무조건 싫다, 아니면 있던 말든 별 신경 안 쓴다, 이 두 부류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레터박스 있는 게 무조건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넣는 건 게임 드랍이나 해상도 문제, 자원 활용 등 이런 기술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겠지만, 대부분의 핑계들을 들어보면 또 막상 영화 같은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핑계를 대긴 하잖아요. 이런 핑계는 진짜 영화 보는 것보다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인가 싶습니다. 게임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게임을 잘 하지도 않을 테고 말이죠. 좋습니다. 진짜 좀 더 이해한다고 치고 여기까진 고해는 아니다, 기술력의 문제다, 어쩔 수 없었다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야 최적화나 레터박스 이런 거 할 바에 그래픽을 조금 더 안 좋게 만드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컷신이나 대화, 스킵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진짜 이건 개짜증 납니다. 이건 요즘 같은 자극적이고 빨리빨리 시대, 쇼폼이 대세인 시대에 스킵이 안 된다니. 하긴 지금 제 영상도 쇼폼이 아닌 긴 영상이라 상당히 모순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이건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엔 1회차 기준 컷신을 절대 스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보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요즘 일반 대화에도 너무 음성이 다 깔려있는 시대이고 연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화씬에서 음성이 나오는 감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음성이 끝나지 않아도 내가 텍스트를 다 읽었다면 버튼을 눌러서 다음 대사로 바로 넘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녹음한 음성을 꼭 다 들어라, 그래야만 이 게임의 진정한 재미를 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런 건 다 개발자들의 착각이죠. 게임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게임입니다. 진짜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스토리 게임인데도 나는 스토리 안 궁금해, 나는 액션만 할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K-모바일처럼 스토리는 그냥 다 폼이고 사냥만 해야 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런 스토리를 다 느껴보고 싶다 하면서 컷신을 다 보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컷신이랑 대화신을 강제적으로 다 봐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임이랑 스킵을 하든 말든 자유를 주는 게임이랑 동급 수준의 게임이라면 어느 쪽 게임을 더 좋아하겠나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특히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엔딩 크레딧, 배속이나 스킵 안
안 되는 건 진짜 선 넘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재밌게 한 초각 게임 스텔라 블레이저마저 엔딩 크레딧 스킵이 안 됐었죠. 게임 다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물론 게임만 잘 만든다면, 그리고 게임이 너무 재밌었다면 엔딩 크레딧 스킵이 안 되는 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하지만 굳이 요거 때문에 괜히 또 흠을 남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이 말이죠. 저는 스킵이 됐더라면 더 좋은 게임이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개발자들이 고생해서 게임을 제작했고 그러니 이름을 남기는 건 당연하지만 정작 게임을 플레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브, 레이븐, 타키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엔딩 크레딧을 다 없애란 말은 아니잖아요. 엔딩 크레딧을 넣되 개발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관람하고 안 궁금한 사람들은 스킵을 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더 악의적인 유저들이 싫어하는 시스템, 바로 되도 않는 DLC8입니다. 가끔씩 유저들을 진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DLC 팔아먹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과도한 DLC를, 되도 않는 DLC를 팔아먹으니까 우리가 개발작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잘 만든 게임은 DLC 만들어달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스텔라 블레이드 DLC 제발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고요. 4 리메이크 세퍼레이트 웨이즈 DLC 나왔을 때 다들 플레이 해보고 가격이 너무 싸게 잘못 측정된 거 아니냐, 좀 더 비싸게 팔아라 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가도부어 DLC 무료로 풀렸을 땐 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15,000원 이상은 받고 팔아라, 무조건 다 사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요 정도까지는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절대 DLC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만든 DLC는 기다리고 있어요. 엘든링 DLC 거의 5만원급입니다.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그 누가 욕하나요?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팬텀 리버티 35,000원 돈입니다. 하지만 더 비싸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만큼 저희는 DLC에 호의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욕을 부르는 DLC들, 거기에 고의성이 너무나 짙은 DLC들이 문제죠. 페르소나 시리즈 우려먹기 DLC 같은 경우에 뭐 자꾸 찔끔찔끔 나오는 DLC 열심히 모아서 샀는데 결국 합본으로 더 싸게 나와서 또 팔아먹고, 그걸 또 리마스터해서 또 팔아먹고, 그걸 리메이크해서 또 팔아먹고, 그걸 또 뭐 해서 팔아먹고, DLC 또 뭐 어떻게 나눠서 팔아먹고, 게임은 한 개인데 구매해야 될 게임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즈 같은 게임은 보세요. DLC가 본체입니다. 스크롤이 끝도 없이 내려가요. 처음에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사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물론 아무리 이런 악독한 DLC들 전부 다 사봤자 100만원, 200만원 돈인데 K모바일 영웅 카드 한 장 못 뽑을 돈이라 어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거품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 인생 게임 중 하나인, 이거 좀 말하면 좀 개씹덕 같아 보이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씹덕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 인생 게임 중인 하나인 아이돌 마스터 스탈릿 시즌 진짜 개재밌습니다. 제 인생 게임 중에 하나예요. 이 게임은 진짜 DLC가 본체입니다. 이 게임 역시 DLC는 욕먹어야 마땅할 정도로 DLC가 본체급인 게임입니다. 그 중에서 이건 DLC로 팔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정말 많아요. 모두의 메시지 이런 거 거의 게임 풀프라이스 값의 DLC 수준인데, 어떤 DLC냐면 게임상에서 아이돌 애들 연습 다 끝나고 하루 일과 끝나고 이제 매니저인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겁니다. 오늘 뭐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라든지 자기가 그냥 쓰었다는 메시지, 요런 것들, 이런 거 보면은 당연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몰입감을 더 심어줄 수 있는 당연한 내용인데 이걸 DLC로 나눠서 팔아먹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씹덕이라서 너무 행복하게 했지만 이건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이나 이런 DLC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스토리 다 구매하는데 할인해도 1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정가로 치면 16만원, 17만원 할 거예요. 추가 스토리가 5개인데 이거 다 합치면 그 정도 가격 할 겁니다. 인생 게임이라서 저는 다 구매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컴을 포맷하면서 세이브 파일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게 클라우드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DLC에 몰입이 안 되는 경우라서 어쩔 수 없이 환불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호구짓이라는 거 알면서 후속작 나오면 또 DLC 다 살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거 진짜 너무 좀 악독한 DLC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용과 같이 같은 경우에는 또 뉴게임 플러스 이런 것도 DLC로 팔아먹었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난이도 조절 같은 것도 막 DLC로 팔아먹는 게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한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진 못한 게임인데 포켓몬 시리즈, 이게 진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처바를 만큼의 더욱더 악독한 DLC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최악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엔딩도 DLC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던데 진짜라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다 싫어하는데 굳이 고의로 넣는 요소의 마지막은 바로 PC 사상입니다. 솔직히 유저들이 대놓고 PC 사상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적당함은 오히려 유저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을 넘었고 너무 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작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자면 저는 K모바일에 나오는 역캐들 전부 다 같은 병원에서 상영한 듯한 쌍둥이 미인들만 나오는 그런 외 정말 싫어합니다. 제 기준엔 최근에 CBT로 한 퍼스트 디센던트 솔직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딱 까놓고 요즘 PC 사상이 워낙 욕먹다 보니까 퍼디 캐릭터들이 이쁘다고 칭찬받는 것 같거든요. 소신발언 하자면 퍼디 캐릭터들도 쌍둥이에 구별 안 되는 미인 외형이라서 개성 없어서 저는 좀 별로예요. 저도 물론 에어리스, 티파, 애슐리, 에이다 이런 개성적이면서도 이쁜 캐릭터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최고죠 물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히 이브도 어떻게 보면 얼굴은 K모바일에
흔한 미형 외모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이브의 성격과 매력에 같이 녹아들게 되는 거잖아요. 은근히 질투심도 있고 무조건 반말만 찍찍 갈기고 생각보다 차가운 성격인 냉미녀 느낌의 이브, 귀엽다고 느끼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하키는 물론 그냥 이뻐서 좋은 게 맞고요. 레이븐 같은 경우에도 독특한 느낌의 미녀, 거기에다가 광녀 같은 컨셉이라서 매력적인 거고요. 그리고 예전 게임들 보면 적당히 이뻐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있고 게임 분위기나 잘 맞거나 조금 못생겼더라도 매력 있는 캐릭터들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현실적이고 그런 게 올맞은 PC 사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발더스3의 레이젤 같은 개꼴통 캐릭터 못생겼지만 진짜 좋아합니다. 매력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팬텀 리버티의 송소미 같은 캐릭터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 PC 사상은 선을 넘었습니다. 애초에 PC 사상이라는 게 평등하고 다양한 걸 추구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적당하고 평범한 외모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현실적인 외모로도 게임의 몰입을 이끌어주는 게 그런 게 바로 PC 사상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제가 보기엔 PC 사상들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심하게 개성 없고 심하게 최악으로 못사귀게 만들고 억지로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성격까지 일부러 더 매력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게임이 무슨 EBS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오락거리일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는 PC 사상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교육조차 되지 않습니다. 반발심만 생기는 거지. 진짜로 PC 사상이라고 하면서 평범한 여주의 외모들이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외모의 주인공이었다면 유저들도 별로 신경 안 쓰거나 그냥 이번 게임 주인공은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라고 정도로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게임 주인공들 대부분 20, 30대 나이의 캐릭터들이잖아요. 요즘 밖에 나가보면 20, 30대 중에 PC 사상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역해만큼 못생긴 사람도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잘생기고 이쁩니다. 진짜 몸매 말고 얼굴로만 따지자면 페이블 여주보다 스텔라 여주가 어떻게 보면 더 흔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수다를 좀 떨다 보니까 제가 좀 개발작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너무 개거품을 문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움이 몰려오긴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진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좋아할 요소인데 일부러 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좀 진정한 후에 철권을 또 하러 가면 또 개거품 물면서 발작 일으키겠죠? 그건 안 될 것 같고 좀 인디게임들 좀 하면서 릴렉스를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마일게이트 담당자님한테 스토브 인디게임들 좀 재밌어 보이는 거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게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재미없는 건 있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거르고 재밌는 것만 좀 골라가지고 좀 모아서 추천드리러 오겠습니다. 조만간 그거 한번 정리해서 인디게임 리뷰 컨텐츠로 한번 올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재밌는 게임들 출시하면 게임 리뷰도 또 후딱후딱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에 진여신전생 5 벤전스랑 20일날 엘든링 DLC 요거 외에는 지금 딱히 6, 7월 달에 할 게임이 없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가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인디게임 좀 팍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이렇게 또 게임 하다가 갑자기 이거 헛소리 좀 시키면 재밌겠는데? 좀 수다 좀 떨어볼 만한데? 요런 내용들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또 심심하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